전신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게 바로 잇몸병이잖아요. 그래서 잇몸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잇몸의 병이 전신 질환으로 연결될 만큼 그만큼 중요합니다. 잇몸병이 전신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2016년 국내 연구팀이 102만 5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잇몸병이 협신증, 뇌경색, 심근경색,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골다공증, 또 성기능장애 발병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잇몸병이 전신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는 잇몸 주변의 세균과 세균의 부산물이 잇몸을 타고 혈관 안으로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고 나잖아요. 그럼 이하고 잇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게 되죠. 입속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세균과 그 부산물이 치아를 부식시키고 잇몸에 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세균과 그 부산물이 혈관 안으로 침투하면서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입속에 있는 세균이 우리 혈관 안으로 침투해서 혈관벽에 뭉쳐서 혈전을 형성하고 혈관의 상처와 염증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강의 박테리아가 전신의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치주 질환이 심한 환자는 고혈압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 잇몸병과 연관성을 가지는 만성 질환 중에 주의해야 될 또 하나의 질환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 이후에 잇몸병이 심해지거나 반대로 잇몸병 때문에 당뇨에 취약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이 잇몸병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당뇨 발병률이 2배로 높고 또 당뇨병 환자의 잇몸병 발병률은 건강한 사람보다 3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당뇨병 환자는 소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때요? 구강 건조증이 잘 생기고 또 입안이 건조하게 되면 작은 자극으로 또 잇몸에 상처가 잘 생기게 되기 때문에 치주염이 쉽게 발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당뇨 환자는 입 안에 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균 번식이 쉬워요. 중증 치주염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당뇨 환자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잇몸이 아프니까 잘 씹지 못하고 또 통곡물이라든지 채소 같은 당뇨 식이요법을 계속 진행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이 치주 질환을 당뇨병의 6번째 합병증이다 라고 포함시킨 바가 있어요. 이렇게 전신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게 바로 잇몸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잇몸병이 생기지 않도록 잇몸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잇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도 쉬운 방법은 첫째, 양치질, 둘째도 양치질, 셋째도 양치질입니다. 식사 간식 드신 후에는 양치질을 해가지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 주시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양치질로 닦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제거해 주시면 잇몸병 걱정 없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치질과 함께 잇몸병을 예방하는 습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후 물 가글입니다. 식후에 바로 이닿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이 물로 가글을 하세요. 그래서 입안에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탄산음료, 커피, 우유 같은 음료수를 마셨을 때도 바로 물 한 모금을 머금고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당분 그리고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이 세균의 먹이가 되기 쉽고 또 탄산음료라든지 커피에 있는 산이 치아를 부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물로 충분히 헹구고 나서 양치질 하잖아요. 그럼 치아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로 입을 헹굴 때 방향이 중요합니다. 물을 좌우에 이렇게 볼 쪽으로 보내서 헹궈야지 음식물이 잘 끼는 어금니 쪽도 헹궈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천천히 대충 씹기입니다. 아니 음식물 꼭꼭 씹으라고 평생 배웠는데 대충 씹게 하라니 좀 이상하죠. 힘을 줘서 꼭꼭 씹게 되면 치아하고 잇몸 속에 있는 치조골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또 치조골의 재생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턱에 힘을 좀 빼시고 설렁설렁 씹는 동작은 치아와 잇몸에 걸리는 부하가 적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씹으세요 라고 해서 대충 이렇게 삼키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음식물을 씹는 시간은 좀 더 충분하게 길게 해주시고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 씹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되면 입 안에서 음식과 침이 충분히 섞여서 골고루 분쇄되기 때문에 소화가 더 잘 된다는 장점도 있어요. 세 번째, 침 만들기입니다. 갱년기가 되면서 껌 그리고 사탕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구강 건조, 입 마르는 증상 때문인데요. 이 침이라고 하는 건 수분만 있는 게 아니라 면역에 필요한 항균 물질, 소화효소, 그리고 미네랄 성분 등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침 속에 있는 항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안에 있는 점막과 치아를 보호하고 입 안에 미생물을 조절해서 입안을 깨끗하게 그렇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침이 부족하게 되면 구내염이 자주 생기고 혓바늘이 돋고 혀에 백태가 두껍게 끼기도 합니다. 항균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입속에 있는 박테리아 그리고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상하게 물을 마셔도 입마름 그리고 구강 건조가 점점 심해요. 제 입은 너무 습니다. 혀가 짜요. 혀에서 쇠맛이 납니다. 혀가 아파요. 이런 체질의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입병 달고 살고 소화 안 되고 가스 차고 혀에 백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화병존이죠. 이 전중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누르게 되면 살짝 건드리기만 했는데 너무 아프다라고 호소를 하세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지면 열이 뜨게 되고 우리 구강 점막의 사이토카인 시스템 자체가 교란이 생기면서 입은 점점 건조해지게 되고 염증이 자주 생기고 소화장애, 위장병까지도 유발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입마름 그 자체만을 보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입마름 그리고 구강건조증 치료에 사용된 대표적인 처방이죠. 이 생진음이란 처방도 이미 소개해드린 바가 있고 궁금하신 분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심한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심장에 화가 있다, 심장에 열이 몰린다. 그러면 어때요? 이 상체 쪽으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빈맥이 있다든지 두통, 어지럼증, 호흡곤란, 그리고 눈 건조하고 코 건조하고 입 건조하고 모든 온몸이 건조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반대로 몸 아래쪽으로는 냉기가 몰리면서 소화불량, 하복부의 냉증, 손발 저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종,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H 입마름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생지는뿐만 아니라 입마름에 좋은 경혈, 혈자리, 또 입마름에 좋은 음식들, 약초들도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으니까 자세한 도움 받으실 분들은 H 입마름으로 검색하셔서 쭉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침 분비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침 분비되는 침샘을 잘 자극해 주면 좋겠죠. 우리 몸에 빅3 침샘이 있다는 말씀 이미 드렸어요. H 입마름으로 검색하면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귀 밑에 있는 저작근과 붙어있는 귀밑샘, 그리고 혀 밑에 있는 혀밑샘, 그리고 턱에 있는 턱밑샘, 이 세 군데를 자극해서 침을 형성시켜 주면 되는데요. 귀밑샘의 대표적인 혈자리가 예풍이란 혈자리입니다. 옛날에 왜 귀 밑에 멀미약 붙이던 자리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귀 밑에 있는 요 자리인데 이 예풍혈을 꾹꾹 이렇게 눌러서 자극을 해 보십시오. 다음은 혀 밑샘인데요. 대표적인 경혈이 승장이라고 하는 경혈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입술 아래 이렇게 움푹 파인 요 부분을 이렇게 자극해서요. 여기 한번 쭉 승장혈을 눌러보시면 벌써 제 입에도 스르륵 하고 쓱 하고 침이 슉 하고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이 승장이라는 의미가 승장, 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를 꾹 자극해주게 되면 혀밑샘이 자극이 돼서 침 분비가 많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턱밑샘입니다. 염천이라고 하는 경혈인데 아래턱의 중앙에서 이 목 쪽으로 가면 3cm 정도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럼 움푹 파인 부분이 있어요. 턱과 목이 만나는 정중앙 부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염천, 말 그대로 맑은 샘물이 솟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염천혈을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 침 분비가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입 안에 침을 만들고 혀로 입안 구석구석을 마사지 하시면서 자주 적셔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침을 콸콸 나오게 만드는 우리 몸의 스위치 3군데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승장혈, 예풍혈, 그리고 염천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 단단한 음식, 질긴 음식, 끈적한 음식 피하셔야 돼요. 얼음을 아그작 이렇게 부셔 드시는 분들, 오징어 육포 같은 그런 음식 드시는 분들, 이거 잇몸 손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알고 계시죠? 단단한 음식이 입안에서 잇몸에 상처를 주게 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같이 질긴 음식을 오래 씹게 되면 치아와 치조골에 큰
부하를 주기 때문에 잇몸 건강을 악화시키는 음식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또 당분이 많아서 끈적한 음식, 예를 들어서 떡, 캐러멜, 초콜릿 같은 음식은 잇몸과 치아에 들러붙잖아요. 세균의 온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음식 피해 주시면 더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잇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식후엔 무조건 물로 헹구기. 두 번째, 턱에 힘주지 말고 천천히 대충 씹기. 세 번째, 침샘을 자극해서 침을 쓱하게 만들고 입안 구석구석 마사지 해주는 거. 네 번째, 단단하고 질긴 음식, 끈적한 음식 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식후 양치질입니다. 잇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설마 이 양치질은 건너뛰어버리고 제가 알려드린 꿀팁만 따라하는 청개구리 구독자님들 안 계시겠죠? 댓글로 나는 청개구리였습니다, 혹은 나는 청개구리 아니다요,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식후 양치질은 기본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개구리